자, 그러면 여덟 번째, 각 영화의 수익성을 한번 지표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뭘 할 거냐면 2015년도에 500만 이상이 든 영화의 수익성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수익성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면요. 세 가지로 한번 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영 횟수당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스크린 수당 하나당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관객 수당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상영 수익, 스크린 수익, 관객 수익이라고 하는 값으로 한번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태블로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라는 건 없겠지만, 연도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음, 연도별로 영화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화를 보는 거죠. 일단 500만 이상 된 영화들도 봐야겠죠. 자, 보도록 필터를 해서 보죠. 필터 해서 2015년 다다닥 이제 필터 같은 건 금방 하죠. 2015년 들의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영화를 보는 거죠. 모두 표시해 주세요. 영화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관객 수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앞번에 했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이 줄 중에서 얼마? 500만 이상 든 필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500만 이상인 영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영화의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익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매출이 될 거고요. 그렇죠? 아이고, 옆으로 들어갔네요. 영화의 매출이 될 거고요. 위로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면 뭐 다른 값들이 들어가겠죠. 나머지를 더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비교할 값이 없으니까 그 수익성 지표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상영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수익은 간단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그쵸? 나누기 상영이니까 상영 횟수를 나눈 값을 우리 상영 수익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여기 하나 생겼죠. 상영 수익.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상영했으니까 뭘로 할까? 스크린 수익으로 해볼까요? 스크린 수익. 계산을 하면 그쵸. 똑같이 매출액을 나누기 스크린 수당 매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죠. 확인. 또 하나 마지막으로 관객을 한번 해봅시다. 관객 수익 객단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을 관객 수로 나누면 한 명당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비교하게 될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요 세 개의 지표를 가지고 계산할게요. 자, 드래그해서 바로 넣으셔도 되고요. 밑에 있는 측정 지표 값에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각 영화의 수익성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정렬을 해서 보면 관객 수 많이 든 영화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영화들을 보게 되면 그 값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연도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연도를 뭐 필터를 한다, 꼭 2015년이 아니더라도 다른 값으로 비교를 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화 수익 분석 뭐 이렇게 표의 이름을 달면 이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값들을 또 색깔이나 또 다른 모양으로 표시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측정치 값들을 색깔로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단위가 다르니까 표시하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 등수로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수익성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표를 만들어서 이제 서식을, 어이구,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영화별, 날짜별 그 값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걸 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성 지표라고 하는 걸 가지고요. 수익성 지표라고 하는 거 가지고 군집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군집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어떤 거냐면 그 세 개의 지표를 가지고 각각 영화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새로운 시트를 하나 열었습니다. 자, 수익이라고 하는 관객 수익과 상영 수익을 비교를 해보면 그걸 영화 있죠. 영화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영 수익이 많을수록 관객 수익이 높을수록 하는 영화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 영화 한 편들의 크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지표값이 3개니까 지표를 이렇게 하나 더 갖다 놓게 되면 갖다 놓을 때마다 각각의 추계값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값들을 가지고 각각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추계값을 이렇게 두 개를 쓰기는 좀 그래가지고요. 저는 하나의 값을 크기의 값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모양도 그냥 점의 크기로 한번 좀 바꿔보고요. 크기도 좀 줄여볼까요? 네. 그래서 영화를 비교를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의 데이터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태블로에는 고급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옆에 보시면 분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보도록 하죠. 뭐 다양한 형태의 분석 기능인데 그 중에서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값들에 대한 서로 간의 평균 길이에 맞춰서 묶어주게 되는 거죠. 필요한 만큼. 그래서 같은 것끼리 그러니까 유사도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데이터들끼리 묶어서 구분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클러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드래그해서 원하는 차트 위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그 주어져 있는 변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하게 돼요. 물론 기본적인 클러스터의 개념은 이제 K-민 클러스터라고 해서 원하는 개수만큼 클러스터를 만들어 줍니다. 지우고 뭐 6개라든지 이렇게 원하는 개수만큼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는데 태블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없이 자동으로 하게 되면 가장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를 만들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들의 이름들을 그 구분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된 점이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클러스터 4, 클러스터 3, 클러스터 2, 클러스터 1과 같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걸 이제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걸 기억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클러스터 된 내용을 드래그해서 차원값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그 클러스터한 내용이 그룹화돼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러스터 내용을 지우더라도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똑같이 그 값으로 클러스터를 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클러스터를 했을 때 그 클러스터의 이 그룹들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씩 이루어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클러스터를 나누어서 데이터의 속성끼리 가까운 거는 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집단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집단들에 대한 명칭을 정해줘야 됩니다. 한번 보죠. 뭐 이렇게 높고 낮은 애들들이 데이터가 있는데 보니까 영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4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화가 수익성이 높은 영화들이 여기에 포진하고 있네요. 그래서 영화의 수익성이 높은 영화들이다. 그리고 3번은 수익성이 높진 않, 이도 상당히 높긴 하네요. 높은, 낮은 그런 영화들이 1번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자, 한번 여기다 이름을 한번 정해줘 보도록 합시다. 클러스터에. 자, 그래서 클러스터에 가서 각 그룹의
이름을 한번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룹 편집이라는 곳에 가서 각 보시면 그 그룹들이 되어 있는 영화들이 볼 수 있겠네요. 아, 이거 무슨 영화제 영화들이 많네요. 1번은. 그래서 이름을 클러스터 1은 영화제 이렇게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뭘까요? 뭔가 알 수 없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뭘까? 그래서 수익성이 좀 낮은 이름이니까 뭐 독립영화 아니면 독립영화 말고 다른 걸 하셔도 돼요. 어, 뭐 주제성이 있는 영화 뭐 이렇게 그럼 독립영화라고 할게요. 수익성이 작다고 독립영화는 아닌데 사실.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007 폴스토리, 검은사제,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수익성은 적지만, 중간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영화니까, 어, 흥행작, 흥행작, 이렇게 하고요. 사실 이름을 이렇게 지시면 안 되고요. 데이터에 맞는 이름을 지으셔야 돼요. 어, 베테랑, 스피드, 어, 수익성도 좋고, 흥행도 했네요. 어, 뭐, 뭐 대박 영화.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네요. 이건 대박 영화하고, 이건 중방 영화로 합시다. 독립 영화니까, 독립 영화라고 하지 마. 대중소로 하면, 고만고만한 영화니까, 쪽박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쪽박? 그래서 뭐, 이왕이면, 쪽박 영화.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클러스팅 안 된 건 나중에 필터 처리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용 확인 누르시면, 각각 영화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거 하나 필터해서 적용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링 돼서 각 영화들의 특징들을 예,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성을 기준으로 군집화. 사실 군집화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능적인 내용이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그럼 군집화된 영화들의 그룹을 매출, 관객수, 수익성 지표 3개를 가지고 박스 플롯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각 영화들을 그룹을 지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된 영화들을 관객수, 그쵸? 매출, 관객 수익성, 상영 수익성, 스크린 수익성 이라고 하는 필터 값을 하나 가져가야겠다. 여기 필터를 하나 얘 빼고 것을 봤을 때 각각의 네, 그 내용을 박스 플롯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돌아. 그래서 영화들을 보게 되면 각 영화의 플롯 그 박스 플롯으로 표시된 내용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행렬을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되나? 영화명이 어디 갔습니까? 아, 이렇게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박스 플롯까지 한번 만들어서 영화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박스 플롯의 의미는 음, 데이터의 형식에 맞춰서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그 예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한번 다 풀어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뭐 대시보드와 같은 형태의 값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쁘게 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